자, 이번에 내가 빡쳤던 게 주말 되면은 새날이 다루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말에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그중에 필요한 거 가져옵니다. 검찰이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이고 윤석열 발언은 의견 표명이다. 김문기를 모른다.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이고 윤석열의 김만배를 모른다 발언은 의견 표명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구나를 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보고요. 이렇게까지 된 이상 진짜 더 이상의 검찰 개혁은 필요 없습니다.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이야, 역시 마차임 이야기 난 사이다를 느껴야지.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건 그 김문기라는 사람은 성남시청에서 일하는 600명 팀장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고 그 윤석열이 모른다고 했던 김만배는 20년 넘게 법조기자만 했던 정말 법조계 사이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김만배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상가집 등에서 본 사이일 정도일 뿐 통화할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는 취지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지를 해석을 해줄 거면 이재명한테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재명도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생판 모른다는 게 아니라 600명 팀장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내가 같이 일을 했을지 몰라도 돌아서면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 나갔을 때 개인적으로 압니까라는 개인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직원이 그렇게 아니까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그 말장난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거는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통화할 정도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카톡만 하지. 똑같이 이재명 대표도 해석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아니 왜 중앙지검 지들이 대변을 합니까? 아주 친절하게 윤석열 실드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그 윤석열 가족에 대한 로펌짓 하던 거를 중앙지검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커바나 콘텐츠 협찬금, 후원금 무혐의 논란. 한겨레가 뺀 그 헤드라인 저거예요. 직무 관련성 인정 않는 게 더 힘들다. 네. 직무 관련성 인정 안 하는 게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저 협찬금이 들어온 스케줄을 보면,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되고 하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협찬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성남FC는 왜 그런 식으로 삼자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돼도 너무 심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인들 또 알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 협찬 의혹은 모두 털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지난 이제 코바나 콘텐츠가 10년 동안 주최했던 전시회의 의혹들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처음에 협찬을 받았던 협찬사의 숫자가 처음에는 2.5개, 그 다음 2년 후에 8.6개, 그 다음에 16.5개, 거의 막 배 수준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 2019년에 26개까지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2.5개에서 26개까지 오는 동안 물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협찬사를 따와서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13배가 불어납니까? 아니, 불어날 수는 있어. 위치가 올라갔으니까 지금도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은 확실한 답은 이거예요. 관저공사, 대통령 관저공사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이건 대가성이잖아요. 그렇죠. 후원했으니까 너희들한테 공사 맡겨줄게. 대가성이잖아요. 하나 더. 중앙지검 중축 설계의 김건희 코바나 후원업체 선정. 이게 대가성이잖아요. 최소한 윤석열한테는 삼자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고 김건희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를 보고 준 뇌물이 아니고 윤석열 보고 준 뇌물인데 받은 건 김건희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제3자뇌물죄 구성이 완료가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털었죠. 이거를 무혐의로 털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후원 업체가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날도요. 예를 들어서 뭐 슈퍼챗이 많아지거나 멤버십이 많아지거나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새날 방송이 더 훌륭해졌으니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 대가성. 우리 공무원이 아니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내 형이 굉장히 유명한 검찰총장이야. 우리 형이.
지금 검찰총장이 됐어.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스포츠 50만 원씩 하루에 막 200번씩 쏴버리는 거야. 환영합니다. 그러면 삼전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삼전뇌물이 되는데 왜 김건희는 안 되냐고. 내 말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 FC 사건을 봐요. 성남 FC는 기업들이 광고비를 내고 유니폼에 로고를 새겨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도 그거는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삼전뇌물죄가 되는 거고. 김건희는 그 조그마한 로고, 티켓에 조그마한 로고 들어갔다고 그게 광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기업들은 협찬금을 냈는데 로고는 안 넣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넣지 말아 달라 그래가지고. 있겠지. 그런 회사들은 광고 효과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야 진짜. 그러니까 뇌물죄라고 하는 건 공무원인 경우에 내가 그 돈을 받고 뭔가 대가를 줬다가 뇌물죄잖아요. 근데 그게 직접 본인이 안 받는 경우에 경제 공동체인 경우에 삼자뇌물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남FC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이 없고 그 후원금은 시민을 세금을 아끼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성남FC 광고비를 삼자뇌물로 걸었던 놈들이 김건희를 털어주는 거. 이게 놀랍다는 거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고요. 자, 검사가 지금 나라 망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뭐 검찰에 가가지고 나 그 시작점이 그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무슨 범죄를 지었어. 검찰에 가서 핸드폰 까? 못 까. 아이폰 비밀번호 한 20짜리 딱 걸어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관련한 거는 무혐의, 불성치 온갖 지랄들을 하면서 반대쪽에다가는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소해버리고 수사해버리고 아니 세상에 역대급으로 5천억 넘게 환수한 사업을 배임으로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10원도 환수하지 못한 LCT는 배임으로 안 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검사공화국 됐다 그러죠. 검사 출신의 한석훈이라는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선임을 했어. 진짜 검찰 출신이 다 해먹네. 저게 핑계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전문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성은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면은 훨씬 더 그 수준 높은 전문가가 다 탈락했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 그 경력 5년 중에 뭐 상법, 기업 관련된 그 소송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은 그 이 후보자가 된다. 그래서 그 후보자 중에 적정한 사람을 골랐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후보자라고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진짜 전문가들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에 국민의힘 추천됐던 그 사람 중에 하나야. 전문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리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전부터 여기저기 꽂아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 자리 났어. 국민연금인데 직무 연관성 별로 없어. 그냥 꽂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 중에서 뭐 할 만한 거 내놓을 만한 거 없어 하다 보니까 30년 자본시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평생 국민연금을 내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전문성 충분하다. 전문가네. 회계사 자격증 있으면 금감원장 시키는 그렇죠.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열받는 건 내가 다음 정권 들어서면 방통위원장 할 거예요. 유튜브 방송도 해봤으니까요. 아이고. 자, 3월 5일 기준 윤석열 정권 검사 출신 주요 인사 총 37명입니다. 주요 인사예요. 밑에 다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검찰수사관 출신이고요.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국무총리실에는 박성근 비서실장, 통일부에는 권영세 장관. 다 검찰 출신이죠. 자, 법무부로 넘어가면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동균 인사정보 담당관, 김현우 인사정보 담당관, 김주현 인사정보 담당관 모두 인수위 출신의 검사 출신들이고요.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
교육부 우재훈 법무보좌관, 법제처 이완규 처장,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 국정원으로 넘어가면 김남욱 기획조정실장, 유도윤 부부장, 김준엽 검사. 금융위원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전영욱 금감원 법률자문관, 천재인 금감원 사모펀드 제조사 TF 국장, 박지훈 부부장, 한기식 부부장, 문영권 부부장, 이상목 부부장, 김효진 검사, 이세원 검사, 한연규 부부장, 유광열 부부장. 야, 여기 금융위원회 와. 자, 다음. 자,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인권위원회는 김영원 상임위원,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 국민영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의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 예, 서울대병원의 박경호 감사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병원장도 한 9개월 공석이었다가 임명했거든요. 거기 엄청 개입했는데 서울대 병원장은 검사 출신. 이게 지금 알려진 것만이래요. 거기다가 그 보훈처장이 박민식 처장 있잖아요. 네. 보훈처가 이제 보훈부로 격상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장관이 되겠죠. 서울대 병원장도 검사 출신 임명하면서 서울대 병원 많이 다녔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부검해봤다. 부검 옆에서 이제 배석해봤다. 네, 부검 검시관으로 이제 같이 가죠 검사들이. 정말 대단한 놈들인 게 실제로 자리 나눠먹기가 윤석열이 비판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자리 나눠먹기 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요. 뭔가 전문성 나름대로 고려해서 배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뭐 국민연금에다까지 검사 출신 꽂아버리고 이번에 저 스트레이트 보셨죠 주말에. 저기 민주평통에다가 석동현 40년 사무총장. 야, 아주 노골적이더만. 나는 뭐 매국노 하겠습니다. 막 하고 막 친일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저 금융감독원에서 지하 4층에서 홀로 쓰러진 하청 노동자가 있었더만요. 그래도 병원을 옮겼는데 끝까지 돌아가셨는데 그 금감원이 한 달 넘게 쉬쉬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저분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바로 수습이 됐는데 그 사실을 금감원이 계속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책임이 없다. 그냥 우리가 일 시킨 거 아니라 하청 노동자가 자기 파견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화를 좀 돋구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 볼 때는 김건희 덮어주느라 김감원은 안에서 사람 죽어갔는지도 모른다고 보이는 거예요. 오, 정답. 그러니까 김건희 덮고 그러느라고 저 눈에 뵈는 게 없죠. 이복현이가 그랬잖아요. 뭐 한 털 증거를 못 찾았다. 얘네들이 그런 표현 좋아해. 10원짜리 한 장, 뭐 한 털 증거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들은 또 이런 거 있어요. 민감한 수사는 또 경찰에다가 무조건 넘겨요. 지금 보니까 뭐 천공, 뭐 정순신 학폭, 뭐 등등등 한동훈 저 스토킹 뭐 이런 거 전부 다 경찰로 넘기더라고. 지들이 이런 거 안 하고 싶은 거야. 민감한 수사. 그러니까 이거 민감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로 넘길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수대 광역수사본부로 넘기면 그나마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무슨 뭐 동대문 경찰서 무슨 뭐 저기 일산 경찰서 이런 식으로 글자 그대로 지역 경찰로 넘겨버리니까 이 지역 경찰들이 정말 권력자들 수사를 하는데 너무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그 관련된 첩보가 넘어왔을 때 이게 이 검사,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정도 했던 사람의 와이프 배우자가 되다 보니까 이 경찰들이 수사를 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언론에 발각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이 경찰에 이게 수사를 넘길 때 경찰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광역수사대에 맡기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일선 진짜 글자 그대로 지역경찰로 넘겨버리니까 동력이 안 생긴다. 이게 비판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최고의 브레인인 것 같아요. 검사 정권에서는. 윤석열이 아마 여기 막 뭐 저거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검사애들이. 솔직히 말하면 검사들 엄청 무식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문정 검사 정도 되면은 책도 많이 읽고
사회에 어떤 철학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오늘도 저 광주 광산구청에서 민영배 의원이랑 행사하는 거 영상을 잠깐 봤는데 도가니 검사이기도 하잖아요. 예. 도가니 사건.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검사들이 뭐 하겠어요? 특수부 애들. 되게 간단한 거예요. 특수부라고 하는 게 옛날에 정치인들, 유명한 뭐 재벌들 수사를 하면 얘네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그럼 그 사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좀 받는 애들인 거야.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검찰계 셀럽, 연예인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와이프들은 막 협찬 받고 막. 그렇지, 그렇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뭘 하느냐. 사건이 없을 때는 놀아요. 특수부 일이라는 게 그래. 특수부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지금처럼 윤석열이가 막 검사 60명 동원해갖고 대장동 이렇게 파면은 특수부가 일이 생기겠지만 그럼 특수부 애들 뭐 하느냐 낮에. 낮술 먹는 거예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저번에 김봉현한테 술 얻어 먹던 불기소 세트 먹던 그런 애들인 거야. 그거 빙산의 일각인 거죠. 대표적인 선배가 김학이잖아요. 김학이 덮어준 놈은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뇌물 받았던 사건 일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일반인들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 술을 너무 일찍 먹어요. 낮부터 먹어. 그러니까 뭐 여성 그 접대보들하고 2차 나갔다. 한 시간 보면 8시, 10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12시 되면 집에 딱 들어가. 집에는 안 들키고. 계속 반복. 집에 들키면 이제 부인하고 싸웠다고 핸드폰을 한강에 던져버리죠. 아니 그런 애들이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퇴직하고 정순신 씨가 그런 케이스 아니야. 정순신 씨가 검사장 진급을 못했어. 변호사가 나갔어.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이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는 정순신 변호사 뭐 가지 뭐. 그럼 검증 어떻게 하냐고요. 얘네들 그 전문성 하나도 없는 이런 무식한 놈들이 최고의 불의인은 윤석열. 경제 엄청 많이 알지. 1시간 말하면 55분은 지가 말할 정도니까. 59분입니다. 네. 그럼 시키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정순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아까 말한 누구였지? 이름도 워낙 듣보잡해가지고 국민연금 내려간 사람. 한석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 꽂아. 자기 친구는 민주평통에 꽂아가지고 사실 민주평통 그런 경우가 없답니다. 예. 민주평통은 정권이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안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 다 나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민주평통 위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나가라고 석동윤이가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민주평통이 하는 일이 많죠. 우리 일반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에 대한 어떤 홍보 활동이나 외교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 바쁘고 하는 일이 많은 조직인데 석동현이가 가면 다 놀고 있겠죠. 네. 사실상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일의 면면을 바라보면 자기들이 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대로 두면 저는 나라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찍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들 정상적인 사람들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나라 망하는 불안감. 우리가 체감하고 있잖아요. 아주 단적으로 새날마켓 매출을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 이미 유명한 그 샵 중에 폐업한 데가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동네에 식당 한번 가보실래요? 손님이 확 줄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피스텔 단지에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의 매출이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편의점 가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편의점 매출조차 요즘에 편의점도 또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점 사장님이 매출액이 50%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대한민국 사회가 내수가 이렇게 안 좋고 수출도 지금 계속 적자 상태잖아. 1년 동안. 그럼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더 잘하는 기업 나오고 회사 망하니까 실직자가 늘어나고 동네에서는 자영업자분들 가게 폐업하고 실제로 주위에 보면은 저 웬만한 골목길 이런 데 가면은 이 상가 임대 되게 많이 붙어 있고요. 주위에 보면 한두 개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력 없는 애들이
경제라는 게 아까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철학과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학도 맥락도 없다 보니까 있잖아.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놓고 물가에는 개입을 해. 그 철학을 차라리 끝까지 유지하든가. 그 잘못된 거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 중구난방하는 거예요. 인기에 따라서 지지율에 따라서 윤석열 무슨 경제 민생 이거 살핀다고 나가서 보면 하는 말들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부자 감세해주고 하다 보니까 1월달 세수가 역대 최악으로 감소했다고 하잖아요. 세수가 뭡니까? 나라 살림이잖아요. 그러면 나라 살림이 지금 비상됐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가정 같았으면은 파탄날 지경이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국가 브랜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로 삼아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냈는데 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 여기에서 더 위로 올라갈 것이냐, 밑으로 망가질 것이냐, 그 기로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됐을 때 국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회복되면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 국가 브랜드는 우리가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행운이거든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는 위기였지만 대한민국에는 행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 브랜드라는 이 이미지 자체가 다시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물건 잘 만들어도 비싼 값에 팔기 어려워집니다. 브랜드 같이 올리는 데는 엄청 힘들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언젠가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어디 다이소만 가도요. 메이드 인 코리아만. 어디 마트 가서 물건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메이드 인 저팬, 메이드 인 USA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걱정됩니다. 자, 정답은 뭐예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는 겁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무식한 애들이 야 무슨 검사는 거기다 박아 하면 그건 다 망하는 거죠. 인사가 만사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대통령부터 그 자리에 안 맞는 자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자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검사로 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국민들 하나하나가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아까 의제에서 다뤘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대기업 총수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얘는 못 견디겠다,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짜 온 국민이 손에 손 잡고 이제 끌어내야 될 타이밍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